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죠. 여기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이 방향성에 대한 예측 그리고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왜 이러한 변동성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주주님들 최근에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다 같이 힘내서 어려운 시기 이겨내보자, 대박 나보자. 이런 의미에서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꼭 남겨주셔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도 그렇고 우리 주주님들께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타났던 이러한 변동성,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니죠. 최근에 이 글로벌 시황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좀 문제가 있어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도 보여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최근에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과연 그러한 외부 요인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시킬 만큼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과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수 변동을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나스닥 지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23년도부터 오랜 기간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수 급락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예측할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마다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이 미국 증시였다.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고, 우리가 매크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을 가리키는 이러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추세적으로 이 상방을 가리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추세 상단을 터치할 때마다 조정이 나타났고, 그리고 추세 하단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변동성 아래서 추세 하단을 이 터치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 그리고 하락은 제한되고 상방으로 다시 한번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자,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자, 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또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하락 변동성, 자, 미국 대선에 따른 이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나 크게 작용했다. 자, 트럼프와 그리고 최근에 자, 해리스 간의 이 대결 구도로 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이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전자 이 반도체 섹터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이유로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통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과연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전혀 없는 건지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 파악을 하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락 변동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매도할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순차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시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차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차기 대선까지 코스피의 업종별 성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자, 두 번째 차트는 바이든 당선 이후부터 자, 현재까지의 코스피 업종별 성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반도체, IT 업체에게 불리하고 에너지, 전통산업업체 그리고 금융업종들에게 유리하다. 자, 반면에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반도체 자, 이런 IT 업체들에게는 유리하고 친환경 기조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 전통산업업체에게 불리하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실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트럼프 시기에 성과가 가장 좋았던 업종이 뭐였습니까? 자, 짙은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자, IT 이제 반도체 포함해서 이 업종이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났었고, 자, 에너지, 자,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든 시기에는 자, 에너지 업종이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고요. 자, 반도체 업종도 나름 양호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자, 특정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 기간 자체가 일주일 혹은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밖에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자, 실제적인 가격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자, 업황이라든지 자, 실적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매크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HBM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HBM3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3.2에 대해서는 통과가 임박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퀄테스트 통과 여부보다도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로부터 독과점에 가까운 이러한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SK 하이닉스만 혼자 이 독자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와 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HBM3 그리고 3E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 4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HBM4부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현재 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고 했을 때 점유율이 10% 혹은 뭐 20%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 100% 이렇게 점유율을 보유한 거에서 이제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이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자, 31일 내일 모레죠, 여러분들. 31일에 자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부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외인들의 비중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그동안에 이 하락 변동성 안에서 이탈의 흔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자,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자, 오히려 자,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창구별 매매 동향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한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 봤을 때, 자, 메릴 린치를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UBS 증권 엄청난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왔다. 그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 자,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한 물량에 대해서, 투매 물량에 대해서 외인들이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의 고민을 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외인들도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난 이 창구인데, 자, 어디에서 물량이 들어왔습니까? 자, 이 저가에서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 고가에서 88,000원, 좀 86,000원 이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메릴 린치도 마찬가지였고, 모건 스탠리도 자, 이 자리 얼마였습니까? 87,100원. 자, 이 자리에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들이 손실 보려고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추가 상승을 보고 뭐 9만 전자, 뭐 10만 전자의 흐름을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의 위치가 아무래도 2020년도부터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매수가에 도달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자,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자,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런 변동성이 똑같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더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에 대응에 대한 이런 생각도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본전에 가까운 이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거고, 자, 하락 변동성 안에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매도에 대한 고민까지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과 자,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했을 때 충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만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나타났던 이 변동성,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삼성전자니까 그냥 중장기 투자할 거니까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자,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이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 대응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해 가기 어려우실 거고요. 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수급적인 분석과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관련해서 자, 준비를 해 놨으니까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번 남겨 드릴 테니까 요청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 010 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전부 다 자,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제가 무조건 올인해야 됩니다. 급등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변동성 안에서 분할 매수,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대응 전략 관련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률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게끔 대응을 드려 볼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자,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셔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 넣으시면 제가 이 장 시작 전에 지금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전에 가격 전략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빠르게 남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귀찮아서 여러분들 실수하시지 마시고 자, 편하게 남겨 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주주님들 함께 자,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 매집주 한 가지 자,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